안녕하세요. 임의용 서비스와 분쟁 해결법을 강의하게 된 한국소비자원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벗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신 사업자분들 중에는 아마 한국소비자원 전화를 받아보신 사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전화가 갔다, 민원이 접수됐다, 그 사실 자체가 사업자분들한테 100% 과실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매장에 방문을 하시고 또 사업자분들께서 고객을 응대하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민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방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사업자분과의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사업자분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바로 그냥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사장님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사업자분들도 당황스러우시고 이제 알던 내용이 아니시니까 또 이제 불쾌하시기도 해요.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하고 사업자분하고 좀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으실까, 그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기 이전에 사장님하고 이제 소비자분하고 원만하게 이제 합의점을 찾으셔서 이제 합의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제가 소비자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사전에 그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준비한 화면은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동안 임의용 서비스에 대해서 접수된 접수 건수예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보시면 대체로 이제 500에서 600건대 이제 유사하게 접수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서비스거든요. 아무래도 동네에 미용실 없는 데 없죠. 그리고 이제 손톱 관리나 피부 관리 안 받는 분들은 계셔도 미용실 안 가는 분들은 또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용실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미용 서비스 접수되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미용실 사전 가격 고지제가 시작이 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접수를 하실 때 소비자분들은 나 머리 얼마인지 못 듣고 시술을 받았다. 나 무슨 파마 하는지 못 듣고 시술 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업자분한테 전화 드려서 이렇게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는데요,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업자분들은 시술 전에 충분히 상담 드렸고요. 또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파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분, 사업자분 이제 주장이 다른 건데, 이게 시술 동의서라는 이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면 저희도 이거를 분쟁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용실 건이 들어오면 사장님분들께 앞으로는 좀 시술 동의서를 꼭 작성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미용 서비스 다음 이제 피부 체형 관리 서비스가 접수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었던 업종이거든요. 대체적으로 한창 막 기사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 강남역 일대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이거 무료 체험이니까 오셔서 한번 받아보세요 해서 보통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이제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한번 체험 받으러 가볼게요 하고 가셨다가 이제 계약까지 체결하시게 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해서 매장을 가신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굉장히 고가의 상품을 또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청약 철회하고 싶다, 아니면
해지하고 싶다. 이렇게 분쟁이 많이 접수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호객행위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임의용 서비스가 있는데 요즘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통 이제 네일 서비스라고 해서 접수가 되는데 이것도 보통 유형을 살펴보시면 안내받지 못한 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할 때 유효기간을 못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내일 무슨 서비스 하는지 못 듣고 가격도 몰랐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또 얘기를 드려보면 당연히 이제 구두로는 설명을 하셨거나 아니면 매장에 이렇게 걸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소비자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분쟁을 접수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용 약관에 대한 그런 종이를 교부하셔서 소비자분하고 좀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유형입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뭐 어떤 유형이 있을까 살펴보면 계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을 하고 나서 뭐 단순 변심이라든지 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뭐 이런 이유로 나 이거 이용을 안 할 테니까 환급해 달라 이런 내용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품질 관련해서는 뭐 미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한 색상이 아니에요. 뭐 네일 같은 경우에는 젤레를 했는데 통상 뭐 2주 이상 한 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루 이틀 만에 떨어졌다 이런 유형도 가끔 접수가 되시고 그리고 담당 디자이너라는 분들을 보통 이제 매칭을 해주시잖아요. 회원권을 결제하실 때. 근데 담당 디자이너가 퇴사하거나 뭐 변경하면서 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행위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전고지가 미흡했다 이런 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 유형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건이 있는데 이런 건들은 굉장히 까다롭기는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이미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탈모가 일어났다든지 뭐 피부에 색소 침착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외모에 대한 건 부분은 좀 예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 얼굴로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조금 이런 부작용 관련해서는 사업자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좀 깐깐하게 소비자분하고 얘기를 나눠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신 퍼센테이지는 계약 관련이 가장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제 품질, 부당행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사업자분들한테 소비자분들이 이런 민원을 접수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자주 인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한 부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명 이제 방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방문 판매법에 적용이 되세요 말씀드리면 사업자분들이 저 방문 판매 아닌데요. 저 그냥 매장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이 방문 판매법 중에 제2조를 보시면 계속 거래에 대한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네일샵도 마찬가지고 이제 피부관리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회원권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회원권은 뭐 이틀, 3일 이용하고 끝나는 이용권이 아니시잖아요. 보통 2개월, 3개월, 뭐 길게는 정말 6개월까지도 이용하시는 그런 회원권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면 이 방판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계약서에 이제 환급이 안 돼요라고 기재를 하셨더라도 소비자가 회원권을 나 이거 중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통보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방판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가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당연히 위약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 위약금을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계약서상의 위약금 그 규정을 명시해 놓는 사업자분들도 계신데
이 보통 저희가 권고 드리는 기준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계속거래 관련한 이용에 대해서 위약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고시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 그 기준은 제가 이제 법률 설명 이후에 다시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판법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은 언제든지 회원권을 중도에 해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분께서 아무리 환불 불가 약관을 말씀하셨더라도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유효한 약관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해서는 이제 방판법뿐만 아니라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약관 규제법도 또 저희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 내용을 보시면 제 3조에는 이제 약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떻게 충실하게 자세히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분들도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보시면 뭐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크게 막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막 형광펜으로도 막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주요 약관은 그렇게 명확하게 소비자가 놓치지 않도록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도 뭐 환불 규정이라든지 뭐 유효 기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고 누구라도 확실히 볼 수 있게 이렇게 표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한 걸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제 9조에 보시면 이제 무효로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 9조 제 4항에 보시면 이제 과하게 원상회복을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불 불가 약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약관법에 따라서도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무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분이 당연히 이용한 금액도 빼셔야 되고 위약금도 빼셔서 그렇게 환급금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사업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법률은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인데요. 이제 자주 접수되는 일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한테 부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해지하실 때 이제 위약금은 당연히 빼셔야 되지만 뭐 이런 카드 수수료까지 소비자한테 부담하도록 하시는 거는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위법 사항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영업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계속거래 고시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위약금에 대한 기준을 저희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 기준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계속거래 고시가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라고 보시면 제2조의 제4항에 보시면 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도 이 계속거래 고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업 하시는 분들은 이 고시에 따라서 위약금을 책정하시면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셔도 전혀 뭐 소비자분들께 뭐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약금을 얼마 정도 청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밑에 제4조에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별표에는 얼마로 쓰여 있느냐? 그래서 별표를 따로 보시면 이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총 계약 대금, 그러니까 총 비용의 10%가 적정 위약금이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실 때 이 총 비용의 10%는 공제하시고, 그리고 이용요금이 있다면 그 부분도 빼시고 그렇게 환급금을 산정하시면 향후에 뭐 분쟁이 발생하셔도 전혀 문제가 있을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법률도 법률이지만 저희가 가장 피해구제라는 업무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에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그 소비자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제 품목별로 미용업뿐만 아니라 뭐 공산품, 뭐 예시, 결혼 중에 뭐 다양한 품목별로 다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은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는 당연히 뭐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용 금액 빼고 환급하도록 한다. 만약에 뭐 소비자분이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소비자가 위약금은 부담하면 되시는 거고요. 2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이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작용 관련이실 것 같아요. 뭐 모발 손상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모발 손상됐다면 그걸 뭐 클리닉을 통해서 원상 회복을 한다든지, 뭐 커트가 잘못됐다면 커트 대칭적으로 자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원상 회복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원상 회복이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손해배상 기준은 사실 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제가 사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규칙 사유가 있을 때 보통 이제 폐업했을 경우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하면 뭐 계약금 전액도 환급하지만 이제 사업자가 임의로 업장을 닫은 거기 때문에 소비자분께 이제 10% 배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만약에 단순 변심이라든지 뭐 본인이 뭐 이사라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개시를 하지 않다, 회원권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개념으로 아까 별표에 있는 그 10% 가량 소비자가 공제 부담하고 계약 해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 회원권을 사용을 했다 하시면 이제 실제 이용 금액을 빼고 또 위약금 10%도 빼고 그렇게 환급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한 건 한 건 어떤 사건들이 접수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사건은 회원권인데요. 회원권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주 자주 많이 접수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도 보시면 이거는 미용실 회원권이세요. 그래서 1년 유효기간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는 이제 회원권 계약서상 중도 해지가 안 되도록 써 있고 환급이 안 되도록 써 있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서명까지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환급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구제 단계를 거쳐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제 위원회들이 사건을 법적으로 판단하시는 절차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판단이 난 사건인데요. 일단은 회원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환급 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더라도 그 환급 불가 약관 자체는 이제 2번 약관 규제 법률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산정 기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계속거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이용요금 공제하고 그렇게 환급하도록 한다라고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보시면 이제 총 계약대금 55만 원에서 이용요금 33만 원 공제하고 위약금 10% 공제해서 16만 5천 원 환급 결정이 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네일 서비스 사건인데요. 이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효기간 관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네일 회원권을 구입하시고 2017년에 구입을 하셨는데 2019년에 또 다시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지금 1년 지났기 때문에 환급도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저희 소비자원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고요. 이제 먼저 판단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사업자가 매장에 게시를 하시긴 했어요. 그 유효기간 1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순히 벽면에 유효기간을 고시한 것만으로는 그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비자한테 환불 규정이나 유효기간을 충분히 이제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이 내용을 판단해서 보면 적립금은 24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계약하신 금액은 20만 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적립금은 당연히 빼셔야 되고, 간혹가다 이 적립금까지 막 환급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본인 돈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당연히 적립금은 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용하신 금액도 15만 1천 원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계약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딱히 사업자의 기초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도 2만 원, 총 비용의 10% 공제하셔서 그렇게 환급금 산정하도록 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일 서비스 부작용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건 흔하진 않은데 사실 네일 서비스로 부작용이 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시술 받으셨을 때는 문제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술 받으시고 나서 이제 엄지손톱에 백선증이라는 이제 조갑균증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단서를 토대로 이제 본인의 회원권 전액 환급하고 치료비도 배상해 달라라고 요구하신 건인데 이제 아래 이제 근거 내용을 먼저 보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부작용 났을 때는 사업자분들께서 진단서랑 치료비 영수증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진단서랑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셨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회원권 30만 원 결제하신 거를 다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사실 첫 번째 시술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술하신 그 시술비는 공제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부작용이 발생한 시술은 차감하기는 어려우시겠죠. 사업자 기직사유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 해지 사유도 이제 부작용에 따른 거기 때문에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소비자분은 이제 지금까지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본인이 병원을 갈 거다라고 주장하시면서 향후 치료비까지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소비자원에서도 지급한 치료비를 기준하는 거지 향후에 뭐 지급 예상이 되는 치료비까지 저희가 배상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총 환급금은 이제 회원권금의 30만 원에서 처음에 시술하신 7만 원 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료하신 치료비 9만 원 이제 합산해서 총 32만 원 환급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그래도 소비자분과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저의 강의를 함께 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되는데 아직 제가 댓글로 확인되는 바가 없어서 혹시라도 뭐 지금 쓰실 분 있으시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